물론 여긴 국민 라디오. 투박하지만 정직하다. 비평을 비평하는 남자 서영석. 그가 바라본 세상. 사설과 칼럼을 통해 오늘을 짚어본다. 서영석의 라디오 비평. 안녕하십니까, 서영석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종북 콘서트에 대해서 언급을 했습니다. 비선농단에 대해서 언급할 줄 알았더니 종북 콘서트를 언급했어요. 그러면서 사회 갈등을 유발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참, 그 꼬락서니를 보면서 저는 정말 한심하게 이를 데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자신이 야당 대표 시절이었나요? 2005년인가 북한을 다녀왔습니다. 그리고 당시 북한의 최고 지도자였던 김정일을 만나고 왔습니다. 그러면서 김정일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를 했느냐? 약속의 대부분을 지키는 믿을 만한 파트너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약속을 지키려고 김정일 국방위원장 상당히 노력하셨다. 정말 약속을 대부분 지키는 믿을 만한 파트너라고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은 또 대한축구협회 회장이었던 정몽준 씨에게 당시 남북 합의에는 관중들이 한반도기를 들기로 돼 있었는데 왜 태극기를 들었느냐라고 항의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구호로 통일조국이라고 외치기로 했는데 왜 붉은 악마가 대한민국이라고 대한민국을 외치냐라고 항의까지 했다고 합니다. 다른 사람도 아닌 박근혜 대통령이 정몽준 당시 대한축구협회 회장에게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왜 하느냐? 그런 이야기를 한 박근혜 대통령이 저는 잘못이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북한이 비록 인권 탄압 국가고 3대 시습의 국가이긴 하지만은 그래도 우리가 상대방을 실체로 인정하고 있는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그 나라의 최고 지도자에게 외교적으로 믿을 만한 파트너라고 얼마든지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남북 간의 합의로 태극기를 들지 않고 한반도기를 들기로 했는데 왜 태극기를 들었느냐 항의할 수도 있는 겁니다. 문제는 자기가 하면은 남북 간의 화해와 그리고 협력 정진을 위해서 하는 이야기이고 남이 하면은 종북이라고 생각하는 그 패내박이 이럴 데 없는 그 대가리입니다. 재미교 교포가 북한 갔다 와가지고 콘서트를 하고 있는데 그럴 수는 있겠죠. 아니 사실 하도 북한에 대해서 악선전을 많이 하다 보니까 북한은 거의 지옥에 가까운 나라라고 알고 있었던 황석영 씨가 북한을 갔더니 북한에도 사람이 살고 있는 나라였다라는 그런 유명한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재미동포 북한 갔더니 완전히 인권 탄압 국가로서 숨도 못 쉬는 그런 나라인 줄 알았더니 그냥 사람 사는 나라구나 그렇게 느꼈을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 표현을 북한을 지상낙원이라고 묘사했다는 그런 수구 언론들의 이야기만 고지고대로 믿고 자기 자신이 했던 그런 말들은 전혀 잊어버린 채 종북 콘서트라고 레떼를 붙이는 그 대통령의 천박함이 더 한심스러운 겁니다. 만약에 TV조선이 과거 박근혜 대통령의 행적을 문제 삼아서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 자격이 없다. 종북 대통령이다. 라고 하신다면 그래도 훌륭한 언론이다. 그 얘기하겠습니까? 참으로 어리석고 참으로 머리 나쁘기 짝이 없는 대통령. 과거 김영삼이 머리는 빌릴 수 있다고 얘기해서 나중에 있는 대로 비웃음을 샀는데요. 박근혜 대통령도 마찬가지입니다. 머리는 빌릴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저런 머리로 앞으로 3년 이상 대한민국을 대표한다는 생각만 해도 눈앞이 캄캄해집니다. 라디오 비평 시작합니다. 함께
함께하고 계신 방송은 정치평론가 서영석 미디어 협동조합 이사장이 진행하는 라디오 비평입니다. 지상철 조합원 신청 광고입니다. 강화대교 앞에서 개념 부부가 만드는 개념 곰탕, 연지연 곰탕. 연지연이란 가마솥의 장작불로 온종일 구워내는 곰탕을 서로 나누어 이어지는 인연이란 뜻입니다. 연지연 곰탕이 민주주의를 열망하는 조합원 여러분과 국민의 건강을 책임지겠습니다. 곰탕 포장 판매는 한 팩 800g에 7,000원이며 7팩 이상은 무료 배송으로 드립니다. 연지연 곰탕은 강화대교 입구에 위치해 있습니다. 단체 주문 예약 및 포장 주문 전화번호는 010-7252-1114, 010-7252-1114, 031-989-9968. 조합원 단체 예약은 10% 할인해드립니다. 포장 판매 금액의 10%는 국민TV 후원금으로 쓰입니다. 이웃나라 일본 연금 제도는 어때? 2012년 기준으로 일본은 모든 국민에게 기초연금 77만 원을 지급하고 노동자에게는 별도로 후생연금 208만 원을 주고 공무원들에게는 공무원연금 282만 원을 지급한대. 그럼 국민들에게는 기초연금 77만 원에 208만 원을 더해서 285만 원을 주는 거네. 그렇지. 일본은 공적연금만으로 노후생활 70%를 책임져 주는데 우리나라는 사적연금과 국민연금 모두 합해서 노후생활 보장률이 30%밖에 안 돼. 그래? 우리나라와 일본 차이가 많이 나네? 국민 여러분, OECD 국가 중 공적연금 수준이 가장 낮은 나라가 일본입니다. 공무원연금을 낮출 게 아니라 국민연금을 공무원연금 수준으로 높여야 합니다. 공적연금 강화, 국민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가겠습니다. 전국 공무원 노동조합. 청춘이란 깊은 샘물에서 오는 신선한 정신, 유약함을 물리치는 용기, 안위를 뿌리치는 모험을 뜻한다. 시인 사무엘 울만의 말입니다. 1994년 300여 명의 회원으로 시작한 참여연대는 20년이 지난 지금 14,000명의 회원을 가진 한국의 대표적인 시민단체로 성장했습니다. 시인의 말처럼 참여연대는 앞으로도 청년의 마음으로 활동하겠습니다. 성역 없이 감시하고 비판하겠습니다. 더 좋은 세상을 위해 두려움 없이 도전을 멈추지 않겠습니다. 국민TV 청취자 여러분, 20살 청년 참여연대와 함께해주세요. 회원가입은 홈페이지 peoplepower21.org, 전화는 서울 723-5300번입니다. 시민의 힘으로 운영되는 단체, 참여연대는 정부 지원금을 받지 않습니다. 네. 조이나 씨, 대한항공 부사장이었나요? 여하튼, 직함은 잘 모르겠는데, 여하튼, 대한항공 회장인 조양호 씨 딸, 조이나를 보면은 조금 재수없고 불쌍하다는 생각이 어떨 때 들기도 합니다. 물론, 그 행태를 보면은, 세간의 지탄을 받아도 쌀 행동들을 하긴 했습니다만은, 이렇게 탈탈 틀리는 것은 결국은 박근혜 대통령을 둘러싼 권력의 암투를 어떻게든 희석시키려는 그런 보이지 않는 손이 작동해서 더 큰 손해를 보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마저 어쩔 때는 들 때가 있긴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조현아 씨를 비롯해서 이른바 체벌 2세, 3세들의 행태, 그것이 문제가 없는 건 아니죠. 문제가 없는 정도가 아닙니다. 문제가 크게 달했습니다. 과거 귀족사회가 재현되고 있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금수저를 물고 태어나는 인간들, 그야말로 자랄 때부터 받들여지고, 그래서 자기 가족들을 제외한 모든 사람들을 루저, 그야말로 천민으로 취급하는 그런 행태들이 지금 대한민국 재벌가에 만연해 있는 거 사실 아닙니까? 그것이 결국은 그들이 무덤을 팔 거라고 저는 봅니다. 여하튼 그런 행태는 결국은
나라를 통치하는 일을 가업으로 생각하는 박근혜 대통령이나 혹은 교회를 3대 4대 세습에서 물려주고자 하는 대형교회 목사들이나 다를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 본질은 똑같은 겁니다. 오늘 한겨레신문 김종국 논술위원이 역설적으로 조인아와 박근혜 비슷하지 않다라고 썼는데요. 예, 비슷하지 않다가 아니라 비슷하다는 이야기입니다. 다만 이 본질을 이 바른 양태, 받아들이는 양태가 그래도 조인아는 반성의 그야말로 코테거리만 하는 기미라도 있는 반면에 박근혜는 전혀 없다. 그래서 다르다는 이야기입니다. 김종국 논술위원의 독서를 한번 들어보시죠.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의 땅콩 회항 사건이 터진 뒤 여기저기서 그와 박근혜 대통령의 행태가 비슷하다는 수군거림이 들려왔다. 일개 대기업 부사장과 국가 지존을 동렬해놓고 비교하는 것부터가 근불경죄에 해당하지만 가만히 따져보니 실제로 유사점이 없지 않아 보였다. 여기서 김종국 논술위원은 국가 지존이라고 표현을 했는데요. 뭐 실제로 국가 지존으로 떠받들어지는 그런 모습들 있었습니다. 지존이라는 게 뭡니까? 지극히 존귀하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옛날 왕이나 황제를 이럴 때 지존이라는 말을 썼습니다. 그래서 어떤 그야말로 깡패 조직이 지존파라고 이름까지 붙이지 않았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비아냥이 섞인 그런 표현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국가 지존. 그리고 일개 대기업 부사장을 동렬해 놓고 비교하는 것부터가 큰 불경지에 해당하지만 그러나 실제로 보면은 그 본질적인 면에서 닮은 점이 너무나 많았던 겁니다. 첫째, 비행기를 내 것으로 여기며 구성원들이 자신의 명령에 절대 복종해야 한다는 의식이 엿보인다. 둘째, 아랫사람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인격적 모욕까지 주며 다짜고짜 내리게 한다. 셋째, 쫓아낸 사람한테 입을 다물고 있으라고 강요한다. 넷째, 과거로의 후진도 마다하지 않는다. 다섯째, 국제적 망신 사태로 국가 이미지가 훼손됐다. 여섯째,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모두 아버지의 후광이 어른거린다 등등. 그리고 또 있다. 큰 권력이든 작은 권력이든 그 앞에만 서면 사람들이 움츠러드는 것은 왜 또 그리 닮았는가.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라는 직언을 하는 부하는 눈을 씻고 봐도 없다. 아니, 그런 말을 할 엄두조차 내지 못하는 경직된 구조가 너무나 똑같다. 너무나 똑같습니다. 본질적인 면에서는. 한진그룹은 한진왕국입니다. 조양호가 왕이에요. 그리고 왕의 딸 조인아에 대해서 측근 가신들은 입도 뻥긋 못합니다. 오로지 조양호에게 충성함으로써 거기서 그 가신으로서의 혜택을 누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너 나가! 하면 그 순간으로 끝입니다. 그러니 누가 그 앞에서 직언을 하겠습니까? 조인아가 망가진 건요. 결국은 직언하지 못하는 가신들이 옆에 있었기 때문이고요. 그리고 직언하지 못하는 가신들이 곁에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은 그야말로 그 왕조적 질서를 재현하고 있는 한진그룹 내의 왕조적 행태가 그 바탕에 깔려 있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박근혜는 똑같죠. 옆에서 직언할 수 없는 그런 조직들. 말 한마디 하면은 화를 펄쩍 내고 제초저 하면서 수첩에 이름만 적으면 데스노트가 되는 그런 분위기에서 누가 박근혜에게 직언하겠습니까? 말해도 네가 말고 죽어도 네가 죽으라 하면서 뒤돌아서서 욕이나 안 하면 다행이지. 그렇지 않습니까? 비행기나 국가를 비행기는 내 거야 하는 한진 국가는 내 거야 라고 생각하는 박근혜 너무나 똑같습니다. 자신의 명령에 절대 복종해야 하고 아랫사람 마음에 들지 않으면 바로 그냥 쫓아내버립니다. 해외 순방 중인 장관을 바로 물러나라고 합니다. 후임이 정해지지도 않았는데 수첩에 적은 인간들 자기 마음대로 자기 시키는 대로 안 자르고 다른 거 하려고 했다. 그리고 감사로 임명하라고 했는데 야, 네 주제에 감사가 말이 되냐. 똑같이 대우해 줄 테니까 고문이나 해라 했다는 이유로 일부 장관을 해외 순방 중에 있는 장관을 바로 그냥 해임해버리는 해임이라고 볼 수는 없지만 면직시켜버리는 그런 양태들 참 똑같은 거죠. 그러나 이 본질적인 면에서 두 사람이
동일함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처하는 자세는 다른 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두 사람 사이에는 결정적인 다른 점이 더 많다. 우선 조 전 부사장은 비록 시간은 걸렸지만 뒤늦게라도 사태의 심각성을 깨닫고 고개를 숙였다. 그러나 박 대통령은 아직도 상황 파악 자체가 안 된 것 같다. 무늬만 사과라도 좋으니 유감 표명이라도 한번 하면 좋으련만 영 소식이 없다. 침통한 표정을 지어도 시원찮을 형편에 진돗개 실세 따위에 썰렁한 농담을 해서 국민의 우라통을 더욱 자극했다. 검찰 수사도 천양지차입니다. 조혜나를 수사하는 검찰과 그리고 박근혜의 측근 암투, 문건 유출 수사하는 검찰의 태도는 너무나 차이가 큽니다. 땅콩 회항 사건의 경우에는 검찰 수사가 진척되면서 감춰둔 사건의 전모가 얼추 드러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제대로 수사하기 때문입니다. 아니, 제대로 정도가 아니라 다른 걸 가리기 위해서 더 세게 수사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비선 세력의 국정개입 실체는 더욱더 미궁으로 빠져들고 있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꽁꽁 숨기려고 이미 대통령이 가이드라인을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이나 정해줬습니다. 인사, 이 사람을 고검장으로 보낼 것이냐, 지검장으로 보낼 것이냐, 검찰총장을 시킬, 총장은 이제 정문회를 거쳐야 되니까, 대검 차장을 시킬 것이냐, 이런 인사를 호랑이보다도 더 무서워한다는 검찰이 자기 인사의 최고 결정권자인 대통령이, 야, 이건 문건 유출 사건이고 국기문란 사건이야라고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이나 가이드라인을 정해줬는데 그걸 넘어서겠습니까? 당연히 미궁으로 빠질 수밖에 없는 거죠. 대한항공에 대해서는 정강석화처럼 압수수색을 했지만 정윤회 씨 등에 대해서는 압수수색 한 번 하지도 않았고 마지 못해 그 범인으로 몰려고 했던 한 경찰이 그야말로 비극적인으로 생을 마감하자 그제서야 총무비서관인지 누군지를 갖다가 소환하는 그 따위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게다가 그 대통령을 모신다는 그 정당의 어떤 미친놈은 자살 소동 어쩌고 저쩌고 해가지고 구설에 올라가지고 욕을 있는 대로 처먹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이런 엄청난 파동이 일어났는데 권력 안에서 책임지겠다는 사람 하나도 없고 그리고 자리를 물러나는 사람도 없다는 것이 그야말로 큰 차이입니다. 관심은 대한항공의 앞날과 대한민국의 앞날이 어떻게 될 거냐 하는 겁니다. 대한항공은 이번 사태로 크게 혼쭐이 났으니 뭔가 달라져도 달라져야 할 겁니다. 조씨 일가가 깊이 반성하고 정신을 차린다면 전화위복의 계기가 되지 말라는 법은 없습니다. 하지만 대한민국을 책임진 지금의 권력은 심기일전의 자세도 총체적 쇄신이지도 보이지 않은 채 문고리 권력 배노에만 급급합니다. 박근혜 정권의 앞날이 궁금해 김종구 논설위원이 과거 권력 핵심에 못 넘어왔던 이 분야의 이른바 선수급들한테 전망을 물어봤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다들 얘기가 비슷했다고 합니다. 이 정권은 그동안에도 별다른 업적이 없었다. 박근혜 대통령은 예상외로 아무런 준비도 안 돼 있었고 컨텐츠도 부실했다. 그런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이런 치명적인 사건이 터지고 뒷수습까지 엉망이니 급속도로 국정운영의 동력을 상실할 것이다. 심지어 이생 끝났다고 단언하는 사람들도 적지 않았다고 합니다. 대통령이 부처의 국장과 과장 인사까지 그야말로 땅콩 인사입니다. 땅콩 인사. 좁쌀 인사예요. 좁쌀 인사. 이런 간섭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공무원 사회의 냉소와 이반 현상이 심각해진 것도 공통된 우려사항이었다고 합니다. 사실 비선 세력이 바로하기 좋은 토양을 앞장서 제공한 사람은 다름 아닌 박근혜 자신입니다. 평소에 이상한 근무 습관부터가 그렇습니다. 세월호 사건 때도 드러났지만 박근혜 대통령은 대면 보고를 꺼립니다. 뭐가 그렇게 무서워가지고 얼굴을 마주대고 보고받는 걸 꺼려한다고 합니다. 심지어는 정시 출근의 개념 와서 없어 보입니다. 그래서 그 유명한 김기춘의 그 명언을 남기지 않았습니까? 에? 일어나면 출근이고 자빠져 자면 퇴근이라고요. 하여튼 그 비슷한 얘기였습니다. 대통령과의 접근 통로가 제한될수록 문고리 권력의 크기가 극대화된다는 것은 상식에 속합니다. 대통령을 만날 수가 없어요. 그러면은 그 문고리를 잡고 있는 그 내시들의 권력이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대통령이 쓸데없이 무섭게 굴면은 사람들이 점점 보고를 회피하거나 끓입니다.
그러면은 누가 권력을 잡습니까? 그 디오클레티아누스 황제가 얘기했다는 것 아닙니까? 권력의 정점에 서면은 주변에 자기의 눈과 귀를 가리는 그런 새끼들 때문에 그런 놈들을 통해서 세상을 바라보게 된다고요. 박근혜 대통령이 지금 딱 십상시의 눈을 통해서 세상을 바라보고 십상시의 보고를 통해서 사태를 파악하다 보니까 그리 엉터리 사태 파악을 하는 것 아닙니까? 물론 제대로 보고를 받아도 제대로 소화해낼 그런 능력이 있는지도 의문이긴 합니다만. 여하튼 박근혜 대통령의 국정운영 깃발에 적힌 언어들 이미 빛을 잃었습니다. 권력 주변의 비정상적인 실태가 적나라하게 드러난 상황에서 비정상의 정상화 따위의 말을 꺼내는 것 자체가 고민입니다. 니나 똑바로 하세요라는 얘기 안 들으면 다행입니다. 국가 개조보다도 더 절실한 과제가 청와대 개조고 박근혜 개조입니다. 박 대통령이 이런 상황에서 레이저 강성을 쏘아대고 목소리의 데시벨을 높인다고 나라가 제대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면종복배, 겉으로는 예 하면서 뒤로 돌아서는 까고 있네 라고 얘기할 겁니다. 권력의 희화만큼 정권에 치명적인 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박근혜 대통령 스스로 권력을 희화화시키고 있습니다. 똑똑한 의료 소비자 되기 캠페인 윤훈기 치과의사입니다. 병원이 민간 자본을 도입해 영리 극대화를 추구하면 과잉 진료가 현재보다 반드시 더 심해집니다. 그렇지 않아도 과잉 진료는 현재 심각하게 사회 문제들을 유발하고 있습니다. 과잉 진료란 병원 이익을 위해 하지 않아도 될 검사와 치료를 환자에게 강제하는 비윤리적 행위입니다. 허위 과대 광고를 하는 병원들은 반드시 과잉 진료를 합니다. 과잉 진료는 평생 후유증에 시달리게 함으로써 존엄한 한 인간의 영혼과 육체를 서서히 파괴하고 소중한 가정경제를 파탄시켜서 결국 사회계층 간 증오심을 부추기는 진짜 사대악입니다. 과잉 진료를 통해서 병원들은 더 부자가 되지만 환자들은 더 아파야 하고 양질의 삶을 빼앗겨야 합니다. 돈이 모자라 치료를 못 받는 비극도 생깁니다. 이것이 헌법에 보장된 인권입니까? 다 함께 힘을 모아 의료 영리화 반드시 막아냅시다. 지금까지 윤훈기 치과의사였습니다. 똑똑한 의료 소비자 되기 캠페인이었습니다. 네, 강원도 동해시 수원시의 오해님, 강원도 동해시의 수원시가 아니구나. 이게 뭐 헷갈립니다. 강원도 동해시 수원지 2길의 오해님, 좁은 거에 감사드립니다. 광주 광산구 월계동의 늘보와 나무님, 좁은 거에 감사드리고요. 대구 달서구 성서로의 HNB6149님, 역시 좁은 거에 감사드립니다. 베라벨님, 그리고 대전 유성구 신성동의 피피루리아리, 발음하기도 힘듭니다. 한글로 썼는데 좁은 거에 감사드립니다. 서울 중구 신당 3동의 가글린 레고님, 좁은 거에 출자도 나비까지 해주셨네요. 감사드립니다. 서울 서초구의 네비님, 역시 좁은 거에 감사드립니다. 예, 어제는 좁은 가입이 16명이나 됐습니다. 그래서, 연말에 좁은 가입하는 사람 늘어서 매우 기뻤습니다. 옛날에는 하루에 100명 정도 된 적이 있었는데, 16명 된 걸 기뻐해야 되다니, 3만 명 돌파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서울 성북구 서초구의 MERSOM 머썸7님, 좁은 가입 감사드립니다. 경기 시흥시의 태승님, 좁은 가입 출자금 납입 역시 감사드립니다. 미래의 동자 국민TV 조합원 가입하는 것이 정말 공정한 언론을 세우는데 초석이 될 것이라고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들 중에서 아직도 조합원 되고 있지 않으신 분들 조합원으로 가입해 주십시오. 자본과 권력으로부터 자유로운 진짜 공정 언론 국민TV 조합원 되고 싶으신 분들은 국민TV 홈페이지 kukmin.tv 국민.tv로 들어오시면 맨 위쪽에 조합원 가입 신청 클릭하시면 됩니다. 인터넷 사용이 불편하신 분들의 경우에는요, 미래협동조합 사무국 02-3144-7737 02-3144-0933으로 전화하시면 직접 친절하게 가입시켜드립니다. 그리고 전화하시면 자기 계좌번호만
있으면은 바로 월조합비 11,000원 이상 납입도 가능합니다. 많이 도와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어제 미디어풍자 홈페이지에 올라왔던 글입니다. 용기가 필요해 님이 쓰신 글인데요. 용기가 필요해 라는 닉네임으로 가입하신 분 기억납니다. 이분이 어떻게 썼느냐. 방송 들으면서 내일은 꼭 가입해야지 하면서 마음이 모자란 건지 게으름인지 못하다가 이제야 가입했다. 늘 죄송하고 감사한 마음으로 듣고 있다라고 써주셨습니다. 그리고 가입 인사를 제 시간에 소개해달라고 해서 소개해드린 겁니다. 이분은 또 이렇게 썼습니다. 용기가 필요해 님은 제게 가입을 권유해 주었던 파주 사는 대학 선배에게 봉천동 사는 영문과 후배가 오늘에야 가입했다고 알려주셨으면 한다고 합니다. 선배 언니가 이 프로그램을 애청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용기가 필요해 님이 가입했다는 소식을 이 방송을 통해서 꼭 듣고 싶어 하신다고 하니까요. 선배 언니 어느 분이신지 모르겠는데 파주 사는 선배 언니님 용기가 필요해 봉천동 사는 영문과 후배 가입하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세계일보의 사설을 소개해드립니다. 세계일보도 그동안 보도를 보면은 참 재밌는데요. 사실상 특종을 해놓고도 눈치를 보는 듯한 그런 보도 태도도 몇 번 보이긴 했는데 오늘은 용기를 얻었는지 사설로 커지는 문건 파문 청와대는 본질을 제대로 봐야 한다라고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어제 청와대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정윤회 문건 파문에 대해 말을 아꼈다. 검찰 수사를 받다 목숨을 끊은 최모 경위가 유서에서 청와대에 회유 의혹을 제기해 파문이 커지고 있지만 침묵을 지킨 것이다. 얼마 전과는 다른 자세다. 박 대통령은 앞서 2차례에 걸쳐 문건 유출은 국기문란 행위, 찌라시 얘기에 나라 전체가 흔들리고 있다고 했다. 박근혜 대통령이 왜 침묵 모드로 돌아선 건지 알 길이 없다라고 세계일보는 얘기합니다. 알 길이 없긴요. 불리하니까 입 다물고 있는 거지. 이번 사안을 보는 시각의 변화를 의미하는지 아니면 2차례 발언이 처리한 역풍을 고려한 것인지 아니면 또 다른 요인이 작동한 것인지 오로지 청와대 심청부에서는 알 일이다라고 세계일보 사설은 쓰고 있습니다. 세계일보 사설이 한계입니다. 모르긴 왜 몰라. 박근혜 대통령 불리할 때 입 다뭅니다. 그리고 조금이라도 반전의 여지가 있으면은 마구잡이로 진실과 다른 얘기를 내뱉습니다. 문건 유출이 국기문란 행위라고 마구잡이로 떠들었던 그 당시 사태가 이렇게 흐를 줄 몰랐겠죠. 눈과 귀를 가리고 있었던 겁니다. 그 십상시들이. 그 디오클레티아누스 황제도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최고의 자리에 올라가면은 지 두 눈깔로 세상을 보지 못한다고.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인의 장벽을 통해서 볼 수밖에 없는데 이 십상시들이 그야말로 지록위마 사슴을 놓고 말이라고 얘기하면 박근혜 대통령은 말로 알 수밖에 없는 게 지금의 현실입니다. 호해가 별개인 줄 압니까? 진나라 시황제의 아들 호해 그렇게 제국을 건설해놨더니 한 세대 만에 말아먹은 호해 박근혜 대통령 얼굴과 겹쳐집니다. 국민 눈길이 권력 암투 의혹과 인사난맥상의 배경에 모아지고 있는데도 속 시원한 해명이 없는 점 이건 아쉽지 않다라고 세계일보 업소하네요. 더욱이 어제는 박근혜 대통령의 동생인 박지만 이지 회장이 검찰에 출두해 조사를 받은 날이다. 그런 바람이만큼 갑작스러운 침묵 모드에 답답해하는 국민들 적지 않았을 것이다라고 세계일보 쓰고 있습니다. 박 회장은 어제 참고인 신분으로 자진 출두했다. 단죄 대상인 범죄 혐의자 신분과는 전혀 상관이 없다. 하지만 정치민주화를 이룬 87년 체제 이후 20여 년 동안 한국 현대 정치사는 대통령 혈족이나 측근이 권력형 추문에 휘말려 검찰 분턱을 밟는 것을 시발로 정치가 엉망이 되는 아픈 경험을 반복해왔다. 자라보고 놀란 가슴은 소뚜껑 보고도 놀라는 법이다. 적잖은 이들이 어제 가슴을 쓸어내린 이유다. 측근 문제의 인화력도 간단치 않다. 문고리 3인방 중 한 명으로 지목된 이재만 청와대 총무비서관은 그제 검찰 조사를 받았다. 안봉근 제2부속비서관에 대한 소환 조사도 임박했다고 한다. 참 이들에겐 다행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래도 집권 2년차의 말기 그래서 여전히 권력의 수슬이 살아있을 때 조사를 받기 때문에 그나마 이 정도 태접이라도 받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만큼
진실은 여전히 미궁에 빠질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래서 살아나겠죠. 그러나 이 정권은 망가질 겁니다. 왜? 이번 파문의 본질은 문건 유출이 아닙니다. 비선실세의 국정농단 예부입니다. 그런데도 검찰 수사는 문건 유출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결국 면죄부를 주겠죠. 정윤회도 죄가 없다라고 얘기할 겁니다. 10사람이 안 모였고 그 음식점에 10사람이 다 안 모였기 때문에 사실이 아니다라고 주장하는 검찰 궁색합니다. 진짜 이런 논리를 만들어내는 그 검사도 속으로 아이쿠 할 겁니다. 참 이놈은 목구멍이 포도청이고 출세하려니까 어쩔 수 없이라고 생각할 겁니다. 그렇지 않다면 그따위 논리를 만들어낼 수가 없습니다. 10명이 아니라 9명, 7명, 8명, 2명, 1명이 모일 수도 있습니다. 그 음식점이 아니라 그 여부 음식점일 수도 있습니다. 청와대 사람들이 계속 수사 가이드라인 논란을 불러일으킨 탓에 검찰이 중심을 잘 잡고 결국 분별력 있게 대처하더라도 속절없이 그렇게 비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래서 제가 며칠 전에도 그런 얘기 하지 않았습니까? 검찰에서는 제가 알아서 해줄 건데 왜 자꾸 그 가이드라인을 설정해가지고 알아서 해주면 아무도 안 믿잖아, 씨발. 이런 얘기 나오게 할 겁니다. 박근혜 대통령도 어제 적어도 검찰이 곤혹스러운 처지를 벗어날 수 있도록 도울 언급은 적극적으로 했어야 합니다. 나아가 국민 눈높이에 맞춰서 해결책을 모색하는 진일보한 자세도 보여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러지는 못했죠. 정윤회 문건은 찌라시라는 청와대 입장은 국민 다수의 공감을 얻지 못하고 있다. 박 대통령 지지율이 30%대로 급락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무엇을 말하겠는가. 박 대통령 핵심 지지층까지 이탈하는 경향이 보인다고 한다. 국민은 왜 권력암투설이 불거졌는지, 대통령은 그 실상을 제대로 알고 있는지 궁금해한다. 국정동력을 훼손하는 각종 의혹이 비밀주의에서 비롯된 것은 아닌지 돌아봐야 한다. 국정 시스템을 정상화할 획기적 방안도 찾아야 한다. 청와대 내부의 전면 보수가 그 무엇보다 시급하다. 청와대 사람들은 이번 파문의 본질을 잘 들여다볼 일이다. 세계일보가 특종을 했기 때문에 이 사설을 소개해드렸는데요. 시원찮은 사설입니다. 결국은 세계일보의 한계인 것이죠. 예. 조합원 여러분, 미디어 협동조합 국민TV 사무국장 조상훈입니다. 지난 1년 국민TV는 여러분의 출자금으로 운영됐습니다. 라디오 방송을 유지하는데도 돈이 들 테니 월 조합비를 받아가라고 재촉하는 분들도 계셨습니다. 하지만 그럴 수 없었습니다. TV 방송을 시작하고 받는 게 도리라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어려운 재정 상황을 무릅쓰고 마침내 2014년 4월 TV 방송을 시작했습니다. 이제 국민TV의 지속과 확장이 필요합니다. 여러분의 월 조합비 납부가 있어야 가능한 일입니다. 월 11,000원의 조합비 납입. 조합원 여러분의 많은 동참을 바랍니다. 자동납부는 미디어 협동조합 홈페이지 국민.tv 또는 서울전화 3144-0933, 서울전화 3144-7737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조합원 여러분, 언론혁명의 끝까지 함께해 주십시오. 자부심으로 보답하겠습니다. 네, 제 멘트 광고 마지막 하나 딱 남았네요. 더 이상 제 멘트로 광고는 나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라디오 비평은 아마 올해로 막을 내릴 것 같습니다. 라디오 비평은 사실 여기저기 이 사설들을 가지고 그걸 접은 텍스트로 해서 저희 생각을 덧붙여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면서 결국은 전국의 방향에 대한 진단을 하는 그런 프로그램이었는데요. 인기가 있다 보니까 별 희한한 인간들이 사설이나 사실은 이런 칼럼의 저작권, 사실 그쪽에서 저작권을 요구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댓글로 저작권 운운하는 그런 덜떨어진 인간들이 있어서 그리고 또 무엇보다도 장수 프로그램도 좋긴 합니다만은 다른 방식으로 바꿀 필요도 있어요. 물론 라디오 비평과 유사한 방송은 계속 할 겁니다. 그래서 김용민 편제가 개편됐으니까 라디오 국장이 1시간 반짜리로 하자고 지금 제안을 해서 지금 골머리를 싸매고 있습니다. 30분짜리가 아니라 1시간 반짜리로 늘어납니다. 그것도 매일.
그래서 칼럼은 조간 브리핑처럼 칼럼 브리핑으로 하고 뭐 다른 여러 가지를 섞어서 지금 해야 되는데 참 머리가 아프네요. 네. 광고하다 보니까 말이 이상한 데까지 번졌습니다. 광고하겠습니다. 이번 주 금요일까지 하는 광고입니다. 이행곤 조합원의 탐나오렌지를 소개합니다. 하우스 감귤 농사 경력 10년 차의 노총각 농사꾼이 정성껏 재배한 감귤을 직접 판매합니다. 하우스 안에서 재배하여 당도가 13브릭스 이상 나오기 때문에 프리미엄 브랜드 블러처로 판매되는 감귤입니다. 향이 좋고 과즙이 풍부한 신품종 감귤 레드향, 황금향도 있고요. 홈페이지는 탐나오렌지.com, 네이버 담에서 탐나오렌지를 검색하세요. 모바일에서도 주문 가능합니다. 연락처는 010-2827-3917, 전화나 문자 주시면 됩니다. 왜 1시간 반짜리로 만들었냐라고 물어봤더니 1시간 반짜리를 30분씩 3개로 나눠가지고 각각 따로 올린답니다. 미치겠습니다. 그래서 그 1시간 반짜리를 김효진 PD하고 만들어야 되는데 지금 머리가 매우 아픕니다. 이 사장이 그런 것까지 해야 되느냐라는 지금 목소리가 이까지 올라옵니다만은 제가 1시간 반 하면은 제작비 줄어든다는 그 얘기에 반론하지 못하고 그냥 깨갱했습니다. 2015년 광주국민TV 조합원 송년회 소개해드립니다. 주소는 광주 서구 광천 1길 21, 신주소로 그렇고요. 구주소로는 서구 광천동 636-8번지 이 식당 아미가에서 송년회를 합니다. 아미가는 옷닭 그리고 한방 백숙 전문점이라고 하네요. 일시는 2014년 12월 17일 수요일이고요. 12월 17일 수요일, 내일이네. 오후 6시부터 9시까지. 송년회 참석 여부를 오늘까지 꼭 알려주시기 바란다고 합니다. 식사 예약을 위해서 꼭 필요하다고 합니다. 회비는 2만 원이고요. 문의는 임상우 대표 010-2658-2581입니다. 2581 010. 그리고 자세한 내용은 팟빵 홈페이지 생방송 게시판을 참조해 주시길 바랍니다. 재벌 세습 놓아두고 땅콩 해약 반복된다는 한겨레신문의 오늘 사설. 결국은 땅콩 해양의 그 본질은 재벌의 세습에 있습니다. 사실 북한에도 이런 일 비일비재하게 있을 거예요. 만약에 김정은의 여동생이 비행기 돌려 하면 분명히 돌릴 겁니다. 세습이 핵심이라는 이야기입니다. 대한항공 땅콩 회항 사건의 파장이 만만치 않다. 그동안 숨겨졌던 사건 전말이 점차 드러나면서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의 행태에 대한 사회적 공분이 더욱 커지고 있다. 조 전 부사장 개인에 대한 사회적 단죄와는 별개로 이번 사태를 계기로 능력과 자질을 검증받지 않은 재벌 3세의 경영 세습 관행을 개선해야 한다는 사회적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문제는 그겁니다. 오로지 금수저를 물고 금수저를 주둥아리에 쳐넣고 태어났다는 이유 딱 하나만으로 나이도 얼마 되지도 않은 그런 배워먹지도 못한 그런 인간들이 비행기 돌려 술 처먹고 얘기할 수가 있는 겁니다. 조양호 대한항공 회장의 세 자녀 가운데 맞이인 조현아 전 부사장. 1999년 미국에서 대학을 마친 뒤 곧바로 대한항공에 입사해 7년 만에 임원 자리에 앉았습니다. 세상에 대한항공 같은 거대 기업에 7년 만에 임원이 될 그런 슈퍼 천재가 어디 있겠습니까? 조양호 딸이니까 가능한 겁니다. 2011년 대한항공의 객실, 기내식, 호텔 사업 등 3가지 사업본부에 대가리가 됐고 수장 자리에 올랐고 지난해에는 부사장으로 승진하면서 객실 서비스와 성무 업무까지 총괄하게 됐습니다. 김일성의 아들, 딸이 수직 상승하는 거 다를 게 뭐가 있습니까? 대행교회 목사들의 아들, 딸들이 목사를 가지고 여러 쟁쟁한 목사들을 제치고 그 교회를 세습받는 거하고 다를 게 뭐가 있습니까? 조현아가 회사에서 이처럼 빠르게 높은 지위에 올라가야 된 배경은 딱 하나입니다. 바로 어느 조양호의 딸이기 때문입니다. 조 전 부사장의 입사와 승진 경로는 국내 다른 재벌 3세들의 경우도 거의 다를 바가 없다. 경영 능력이나 자질을 검증받지 않은 채 단지 총수의 자녀라는 이유만으로 경쟁 없이 회사에 들어가 곧바로 경영 세습 절차를 밟는다. 이런 특혜는 그 자체로 경영자로서의 자질을 해친다.
스스로 특권의식에 사로잡혀 회사 재산을 사유물로 여기고 임직원들을 부속품처럼 대하는 유혹에 빠지기 쉽다. 경쟁을 뚫고 입사해 밑바닥부터 시작한 다른 직원들과 호흡을 맞추기도 어려워진다. 네. 한국에만 독특하게 존재하는 기업 행태인 재벌. 이 체제가 우리 경제의 발전에 어느 정도 기여한 측면이 있기는 합니다만은 그러나 이제는 오히려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이거부터 뿌리 뽑아야 됩니다. 능력에 의해서 출시하는 제도를 재벌도 만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총수의 자녀라고 해서 무조건 경영에 참여하고 경영권을 승계받는 관행 이제 끝내야 합니다. 그래야 이런 땅콩 향 없어집니다. 라디오 비평 마칩니다. (2015년) 고래 잡으러 갑시다! 2015년 해맞이 행사가 2014년 12월 31일 수요일 오후부터 이튿날 2015년 1월 1일 목요일 오전까지 주문진 앞바다가 눈앞에 펼쳐져 있는 강원도 강릉 청소년 해양수련원에서 열립니다. 서영석, 김용민의 정치 토크, 정영진의 불금쇼 생방송 공개방송으로 함께하고 조합원 모두가 해돋이 장관을 함께 바라보며 한 해 희망을 기원하는 시간으로 꾸밉니다. 가족 단위의 참여를 환영하며 푸짐한 먹을거리, 어린이를 위한 특별한 시간도 약속합니다. 자세한 안내는 국민TV 홈페이지 지역협의회 모임 안내 게시판을 참고하세요. 국민라디오 지지하는 4가지 방법 아시나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국민라디오를 보다 많은 이들에게 전할 수 있는 가장 손쉬운 방법.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잊지 마세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